누구 어쩔 것이오? 간호사를 압박하는 깡패. 이거를 쪼까 들고 계시면 오바불고 다시 연결해야. 딴 데다가 다시 꽂으라고. 병원에서 선을 넘는데 이 음흉한 놈을 막아줄 동료 간호사는 없는 상황. 예. 다시 시도해 보는데 그때 시방 너 뭐더냐? 왜 뭐하냐? 응? 그때 등장한 이구역 짱. 나와 나갈 텐께. 아따 그 짝 아가씨한테는 볼 일 없은 게 빠지고. 응급실에서 볼 일이 의료행위 말고 또 있어. 이씨. 깡패라도 어림없지. 야이 시방. 기선제야. 아야 이 내가 누군지 아야. 알제. 오! 환자. 안나야! 이게 바로 명의의 손맛. 그 사이 환자 이송을 위해 이곳을 찾은 엘리트 대생 황희태. 아이고, 시방 있는 데서 계속 있는 것이 보호자나 환자를 위해서 좋지 않을란가. 코마 환자를 서울서 강주까지 이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막말로 길바닥에 돈 뿌리는 일인데 뿌릴 돈은 있고. 전원 허가만 내주시면 돈은 제가 어떻게든. 보안이 아직 학생 같은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돼버렸어. 이거는 공수표 안 받아. 현금, 돈 구해지면 다시 오시게. 공수표 아닙니다. 환자 상태가 한시가 급해서. 적절히 말 잘했네. 병원 적자가 한시가 급해서. 이만. 선배님, 이 환자 광주 사람이에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고향 품에서 보내주는 게. 어휴 씨. 설득 직전 갑자기 당한 본병. 이거는 요거 잘라고요. 왔다 세상 천지에 아픈 사람을 공격하는 간호원이 어디 있다요? 이 양반아, 나 지인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의료진이 어찌 환자를 공격한단가. 당장 정중하게 사과를요. 이럴 때만 의료진이요? 무엇이요? 새파란 신규 간호원이 희롱당할 땐 다들 넘길맨 키로 보시더니 그기 대응한 게 갑자기 의료진의 도리를 따지시네요. 이년이 어느 안전이라고 따박따박. 아니, 저기. 하지만 상대는 명의. 간호사 아니었으면 최소 헐크. 부원장실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정경방이요. 같은 의료진이 안 도와주시길래 똥낀 놈이 성내는 거요? 지가 똥을 낀 게 아님께 성을 내죠. 병원의 실세마저 당황시킨 그녀.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는가? 추워! 아이고, 저 쌈딱! 어디서 파락파락! 저 그래서 결국 불똥이 튀어버린 상황. 나가라! 쫓겨나는 휘태. 한편 광주 어느 골목에서 순식간에 형사들을 따돌리고 슈퍼우먼급 변신에 들어간 법학과 잔다르크 수련. 어이, 너 저쪽으로 가봐라. 흩어서 찾자. 공사 현장서 자재에 복부 찔려본 환자인데요. 무리하게 뽑아보느라고 출혈이 허벌나게 심각하단께요. 급기야 피범벅이 되고만 명의의 얼굴. 하지만 가서 김 과장님 불러와. 밥득.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환자분 지혈 좀 할게요. 조금 아파요? 악착같이 몰입하는 명의. 병원에서의 사투가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따 인자 겨우 점심이요? 오늘도 저녁 때 다 넘어갖고 퇴근하겠네. 이것이 다 김명희 9년 때문이요. 우리가 암만 인력 늘려달라 부르지는 못하냐고. 반번 근무자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한 게 위에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자네. 에이 도반년. 아니 근데 뭐 땀식을 한대? 본께 뭐 위에 눈치 보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뭐겠냐? 돈. 그 쥐꼬리 같은 추가수당 받아갖고 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명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퇴근하는 길, 오늘도 피 묻은 신발을 보며 힘 빠져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절친. 아이 아가씨 퇴근하시는 길인가 봐. 또 대낮부터 추격전 찍었냐. 체력도 좋다. 가자. 입틀 시간 없어야. 가기 어딜 가. 인자 퇴근했는데. 아따 시간 없단께. 아니 나 코피 쏟았다고. 형사 따돌리기보다 더 힘든 미션. 싸게 둘러. 시방 아버지 나갈 시간 다 됐어요. 그게 왜 자꾸 발정난 도둑 고양이네 키로 몰래 기어났어. 가서 빌어.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 누구시오? 쓰레기 친구 명희예요. 도둑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집안으로 진입하는 명의와 수련. 이리로 가고 나는 이리로 가볼게. 수련이 전화 받고 왔어요. 집으로 쫓아 와달라 해갖고. 아프다고. 어제 초저녁부터 내리 자는데. 스파이더맨. 원래? 아니 명희 아니냐? 수련의 아빠, 사업가 창근.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수련이 보러 왔냐? 설마 야 아직도 자는 거예요? 아니 그곳이 하도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혔었어. 뭐요? 오메이 가지나가 참말로. 이대로 들켰다가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질 텐데. 이수련! 아이 고라 떨어져 버렸구만. 네.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튀어나온 수련. 짠네 아주 그냥.
뭔 땀을 그러고 올리냐? 몸에 땀이 범벅. 아, 몸살. 간밤에 숲에 떨어지냐 접선이 와갖고 나 말고 못 믿겠다는 게 그냥. 이러다간 정말 네 민머리 되기까지 다 2주 본다. 이 정도는 해야 잔다르크 자격이 있지. 자격은 무슨? 요샌 데모하려면 뭐 자격증이라도 따야 된다대? 데모왕으로 잔다르크 수식어까지 단 수련.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사냥하는 사냥꾼. 진작 좀 잘 기억하지. 괜히 서로 고생했다, 그지? 보안부대 대공수사과 과장 황기남. 마무리 지어. 복잡한 정치 상황에 화가 난 정치인. 아 이러다 유신 때 키우던 개도 잠당해라 쫓아낼 기세니? 엄마는 개가 먼저 짖는다고 제대로 몰질 못하니까 시끄럽게 짖기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남은 초장에 밟아야 한다는 주의. 겁만한 개라고 방심했는데 미친 개면 답 없어? 시절이 하수상하니 자네도 권력이 전부였던 시대. 든든한 뒷부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으라고. 바라던 제안. 하지만 너한테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회생활 말렙. 정말 여차할 때 뛰어들 구명보트 말이야. 좋은 카드 손에 쥐고 뭘 그렇게 헤매고 있어. 동맹 맺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권력자들이 행한 방식. 자네 아들 홍기 찾잖아. 정략 결혼. 물가까지 내 데려갈 테니 물고긴 자네가 직접 잡아보라고. 기남에게도 동아줄이 필요한 상황.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깊은 밤 희태방에 구두를 신고 침입한 괴한. 유태야, 일어나라. 아, 왜? 가차없이 뺨을. 괴한은 다름 아닌 아버지. 이 지역 모두가 싫어하는 희태 아버지 황기남. 인턴 수련은 왜 안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사람 붙이셨어요? 까불지 말고. 졸업 안 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졸업유예를 선택한 희태. 이놈 꽃 한 번 보려고 자그마치 6년을 공들였다. 겨울엔 이놈 하나를 위해서 빈방에 보일러를 뗐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놈인데 벌레가 생겼어. 꽃이 희태라는 말? 톡해서 해가 될까 희석까지 해가며 살살 약을 쳤더니 알을 까더라고. 아무리 귀한 놈이라도 갑자기 뿌리까지 잠식을 당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기남. 그저 버러지 숙주일 뿐이야. 널 아들로 받아준 건 귀한 쓰임새가 있는 놈 같아서였다. 버러지 숙주가 아니라. 넌 어디까지 먹힌 거냐? 기남은 희태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죠. 어차피 종속된 몸 불현듯 친구로 광주로 이송할 돈이 생각난 희태.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더 묻지 않고 주시면 저도 앞으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뭐든지 묻지 않고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 뭐든지 한다. 이수련 나와. 지난밤 유인물을 찍다 잡힌 수련. 그런데 혼자만 풀려납니다. 나머지는요? 아이 씨발 이게 뭔 상황이다요? 내가 겨우 잡은 거 왜 풀어줘 버려요? 뭔 뜻을 하고 있냐? 응? 아이 소장님 마침 자료 줬습니다. 아이 씨발 이 경장님이 나가 힘들게 잡은 이 불법 침입 현행범을 갖다 씨발 임의로 곧바로 입단속하는 서장. 말 조심해야. 부친이 소유한 공장에 방문한 것이 어찌 불법 침입이냐? 부자인 아빠가 힘을 쓴 건데 다른 아들도 풀어주라고요. 그쯤 하고 나와. 큰일 났다. 하다 이제 그 떨거지들을 데리고 공장에 기어들어와. 애미 없다고 오냐오냐 길렀어도 그렇지 어찌 이리 정도를 몰라. 누가 꺼내달랬어? 나 일은 인자 나가 책임질 텐게. 책임? 네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디? 감방 들어가면 그게 다 책임인 줄 알아? 네 빨간 줄 생기면 우리 공장 삐라자작소로 찍혀버려. 폐업이라고. 사업가에게 사고 치는 자식은 엄청난 리스크였죠. 당분간 학교 고보고 외출 금지께. 그리 알아. 체포? 피라 찍는다고 모인 애들 싹 잡혀갔어. 그게 수련이도 있었을 것인데. 혼자 아버지 백으로 풀려나셨단다. 됐냐? 신부님은 된 얘기 들었다. 독일 다음 달에 간다면서? 원하던 독일 의대에 합격한 명희. 아직 몰라. 하지만 비행기 삭슬 모아야 가지.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돼. 내년에 안 되면 또 1년 미루려고? 아야, 니 그 자존심 세우자고 복권 날릴래?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기댈 곳은 아빠뿐인데. 여보세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명희. 반면 딸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아빠 현철.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명수야, 얘 누군 누나 전화 받아라. 여보세요? 아따 고마 찢어지겠다. 누나 엄니 좀 바꿔줄래? 잘 됐네. 아니 근데 네가 뭔 돈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게다가 하숙집에선 또 지나고 해.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시간 영 성적이 안 오르네. 알고 보니 해고 통보. 그러면 하숙비는? 그 다음 달부터는 원래 금액대로 주면 된다. 이대로라면 독일 유학은 꿈 같은 일. 이번에도 명희는 유학을 쳐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원장님! 익숙한 그놈 목소리. 아이고. 돈 구해왔습니다.
이 돈을 준 건 아이 호랑이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만 황기남이 저러면 그 어째 그냥 깎아주고 더 설치되는 것 같아요. 음에 깎아시러. 그때 나 가요이? 가시오. 창근 앞에 선 기남. 사실 어떻게 따님은 잘 들어갔습니까? 이 황 과장님이 애써준 덕분에 이거 서로 주고받는 건데 성쿠는요. 아무래도 시절이 하수상하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특히 저나 사장님 같은 독고다이는 한번 삐끗하면 바로 날아가는 시기니. 다른 말로 사업가에겐 파트너가 필요했죠. 그치라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따님 신부 수업 시킬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정략 결혼을 시키자는 제안. 아버지. 친구를 구하고픈 수련. 참말로 딸 죽는 걸 보고 잡아이라요. 아들 풀어주시오. 걔 아들 잘못되면 저 얼굴 들고 못 살아요. 너 그 친구들을 풀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어리광 그만 부리고 어른해야 쓰겠다. 하지만 아니 그딴 집안이랑 맞선이라니 말이 되냐고. 유치장 한 번에 맞선 한 번. 나름 정해진 규칙 아니었냐? 황기남이라고 황기남. 한테 대공과장 아들은 얘기가 다르지. 다를 게 무시 있어. 그냥 평소처럼 앉아있다가 퇴짜 놓고 오면 되지. 요즘 같은 시기에 부한테 실세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거 누가 보기라도 하면 다 그날로 잔다르크 화영이야. 그러면 어째? 번뜩. 잠깐만. 나한테 시방 겁나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네가 나 대신에 맞선에 나가고 나가 네 대신에 비행기표를 끊는 거요. 결국 수련 대신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한 명희. 이것은 나의 부적. 아따 됐다. 뒤진다. 이것이 뭔 연명인지 모르겠다. 맞선 당일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머뭇거리는 희태. 희태가 혼란에 빠진 사이 그대로 내려놓으시오. 혹시 머리로 떨어졌어? 아니어라. 그냥 살짝 쿵 부딪혀갖고 넘어졌는데. 사장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제발. 잠깐 놀라 기절한 것 같은 게 진정하시오. 얼른 구급차 불러오시고요. 그 순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스카프를 고민도 없이 풀어버리는 명희.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왔다 세상 천지에 아픈 사람을 목욕하는 간호원이 어디 있다요? 쌈딱. 게다가 맞선 상대자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수련이에요. 퇴짜 성공률 99.9%. 4년간의 맞선으로 축적한 나만의 데이터를 함께 내 코치대로만 하면 퇴짜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수련이 된 명희의 퇴짜 작전이 시작되는데 저는 커피로 할게요. 블랙으로. 첫 번째, 메뉴 선정으로 초장의 기선을 제압한다. 맥주 주시오. 첫 만남에 바로 맥주 공격.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없으면 못 살아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손이 달달달 떨려갖고. 맞선녀가 알코올 중독? 하지만 한 입만 마셔도 돼요? 네? 너무 맛깔나게 드셔서. 여기 맥주 잘하네. 만만치 않은 상대. 다음. 일단 저는 집안일 같은 거는 뭐 해본 적도 없고 대조 같은 거 못해요. 이번엔 심각한 표정. 좋네요. 다시 잽을 날리는데 출산 생각도 없어요. 애는 낳는 사람 맘이죠.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다시 잽. 시부모님 모실 생각도 없는데. 제가 또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예상치 못한 답변. 희태의 반격.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데요, 조건이? 잘 맞나 봐요, 우리? 빈속에 그만 마시고 나가죠. 밥이나 먹게. 밥이요? 밥 먹자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비호감을 비기 원초적인 감각을 건드려야 돼. 어우야. 시각, 후각, 청각 모든 감각을 총 동원해갖고 불쾌감을 일으켜버려. 깜짝이야. 맞선 나오는 놈들이 뭐 그진 거기서 거기여 하나같이 곱게 자란 놈들인게. 마지막 쐐기. 이건 힘들죠. 하지만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거죠? 여기가 최대치였나 봐요. 난 더한데도 많이 하는데. 심지어 깍두기 국물까지 말아먹는 희태. 오히려 명예의 위기. 역시 창화 실업 따님이라 곱게 잘하셨네. 사실 희태는 나는요,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곱상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남은 안주 주워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거든. 결국 집 앞까지 간 희태. 됐죠? 집 앞. 이제 들어가 보셔요. 최근 들어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요, 오늘. 퇴짜 프로젝트 실패. 아, 그리고 이거. 뭔데요? 다음 만남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음 만남이요? 아니 그것이. 그때 막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수련의 친오빠 수찬. 퇴짜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전 그쪽 계속 보고 싶거든요. 예, 저도요. 그럼 이제 싸게 들어가 보셔요. 아니 연락을 어떻게? 아, 집에! 아니
오빠가 왜 미영이랑 같이 들어오냐? 그럼 대무서 만났는데 따로 들어올까? 아 근데 수현 니는 너 맞선 보고 왔다면서 꼴이 왜 그러냐? 맞선은 명희가 대신 보고 왔는 값어. 뭐? 기쁜 소식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됐어? 내 코치대로 했는지도? 그런 도가 보통 놈 아니야. 나가 뭔 짓을 해도 한 수씩 더 떠불더만. 도간 놈. 심지어 선물까지 준 맞선남 희태. 웬 구두래? 신어봐. 신데렐라처럼 구두를 신어보는데 원래 딱 맞다. 놈의 발 크기를 어찌 알았대? 그러게. 그 새끼 그 변태 아니냐? 아 왜 그 발에만 집착하는 그 시기 있잖아. 쪼까 이상해 배긴여도 딱히 변태로 빼진 않던디. 요거는 다시 봉인. 왜? 네 발 오케이 사인 보낼 일이냐 그놈한테? 다음번에는 좀 더 됐어. 그리고 나는 3번이든 10번이든 상관없어. 비행기표만 구할 수 있으면. 반면 아빠 기남의 바람대로 맞선을 보고 온 희태. 이제 들어오냐? 저 기다리신 거예요? 처음 있는 일 사실. 저쪽 집에 책자 펼 짓거리한 건 없겠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흥망에 달린 혼사다. 빨갱이질하고 돌아다니는 기집애라 당장은 고분고분하지 않겠지만 뭐 여자야 길들이기 나름 아니냐. 표현부터가 무서운 사람. 잘 성사시켜봐. 주무세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싸운다는 건 무의미했죠. 한편 집에 돌아와 구두를 다시 살펴보는 명희. 다음 만남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느낌. 여보, 출근길에 무등 경기장에 좀 들렀다가 갈 수 있어요? 경기장은 왜? 우리 정태 오늘 광주 대표로 전남 예선 나가요. 달리기 유망주인 정태. 또 그놈의 달리기 타령이야? 관둘 때도 됐잖아 이제. 뛰는 데다 힘을 다 쏟으면 공부할 힘이 남아나겠어? 그나저나 히트는 다음 만남은 잡은 거냐? 조율 중이에요. 곧 만날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오늘 약속 기억하지? 중요한 분들이니까 늦지 말고. 네 아버지. 한편 길을 걷다 희태가 발견한 사람은 수련씨!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 치려던 그때 어느 순간 가까이 와버린 희태. 어쩌면 모든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알아차리기 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뒤에서 불러도 못 들으시길래. 설마 지금 저 따라오신 거예요? 네? 스토킹범? 저도 버스 타러 가는 길이니까 안심하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택시를 안 타시고? 돈은 수련 씨네가 더 많지 않나? 저번에 뵀을 때랑 옷차림이 많이 달라서. 데모하다 갔고요. 아 데모요? 좋은데요? 저번보다 더? 비꼬지는 마시고요. 네? 아니 저 수련 씨! 희태를 따돌린 그때 저기 수련 씨! 내일은 혹시 시간 어떠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안 탈 거면 내려. 잠시만요. 고개 창문 쪽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얼굴 가리고 계신 수련 씨, 내일은 어떠세요? 그 아가씨, 저 내일 보냐고 묻자네. 이러다가 버스가 멈춰버릴 상황. 네, 봐요 봐. 몇 시 어디서요? 놓치지 않는 썸남. 아따, 일찍 보면 되었구만. 오케이. 한편 광주로 이송이 오려는 환자 석철이 집을 방문한 희태. 실례합니다. 여기가 혹시 장석철 씨 댁 맞나요? 붙이던 돈도 찔끔찔끔 줄이다니 남자 문제지라. 아닙니다. 그런 거. 돈은 공장 파업 때문일 거예요. 몇 달 됐거든요. 뭔 파업담시 체포된 거다요? 체포된 건 아니고요. 석철 씨가 많이 다쳤어요. 지금은 서울병원에 있는데 곧 광주로 이송할 예정이니까. 아니 하지만 엄마는 광주로 와불면 공장 일은 어쩐다요? 돈이 더 중요한 엄마. 지금은 석철 씨가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급한 대로 이걸로 생활비랑 약값 하시고. 약값이 문제다요. 우리 장남이 지금 등록금이 없어갖고 복학을 못하는데. 오빠 등록금 벌어주려다 일이 이렇게 된 것. 석철이 권유는 뭐 쓸데기 없이 파업 같은 것을 해보러 갔건. 이게 현실이었죠. 한편 수련네 집에선 그 저 짝집서 듣지 않게 뭔 일로 맞서는 잘 혔다더라. 어쩌겠어. 동양 미우들라면 인당수 입수 3번을 하라는디. 신봉사 눈 떴단께 구경이나 가보든가. 뭔 소리래? 아따 너그 떨거지들 풀려났다고 연락 왔어. 수련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진짜요? 아버지. 아야, 두부 먹어라. 하지만 분위기도 왜 이래? 일단 이거 먼저. 두부와 함께 뭉개져버린 수련의 마음. 네 우리 어찌 빼냈냐? 삐라 잔뜩 들고 잡힌 것은 넌디 어찌 제일 먼저 빠져나왔냐? 너가 아버지한테 수배도 다 풀어달라 그러지. 아따 왜들 그래? 투쟁하려 모인 사람들끼리. 삐라찌개 땐 우리 아버지 공장 잘만 이용해놓고 몰랐던 사실 안 것처럼 갑자기 신분도 따지고 앉았네. 나 싫단 소리 길게도 한다. 아야 수련. 한편 희태네 집에선 허락하신 힘과 능력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좋은 아버지인 척. 늦었구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저희 아버지의 자랑으로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처음 뵙겠습니다. 첫째 아들 황희태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드님은 꿈이 뭘까? 형님 따라 의사가 되려나? 안 그래도 오늘 정태의 소년체전 전남 대 군인이 꿈이랍니다. 자식 꿈은 기남이 정하는 것. 이 녀석 육사 가겠다고 벌써부터 체력을 기릅니다. 정말 은혜로운 가정이네요. 사모님 살펴 들어가십시오. 기남의 낯선 90도 인사. 곧바로 오늘 늦지 말라고 했을 텐데. 수련 씨요? 얼른 또 만나라면서요. 내일 보기로 했어요. 저번에 제가 드린 신발은 잘 맞으셨어요? 규식이 그때 또 여기 좋다. 얘가 한 달 걸렸어. 나 이거 뭔 일이래. 깜짝 놀랄 수 없는 명의. 왜요? 뭐 더 시킬까요, 수련 씨? 갑자기 목이 타서 마실 건 뭐가 있나? 저기서 들려오는 익숙한 얘기. 왜 있냐? 네 응급실 침 발라놨다던 간호원 목서 완전히 불려시. 대감집에 시집 한번 가보려고 꼬랑지를 가지고.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체하시겠네. 알지도 못하면서 명의를 뒷담화하는 의사. 저희 그만. 집신이 치장한다고 꽃신약 짝이 되겠냐고. 주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니도 알잖아. 수련 씨, 저 물 좀 떠올게요. 죄송해서 어쩌죠.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사는 손이 어떻게 미끄러지면. 이제서야 수련을 본 의사. 이걸로 세탁배 하세요. 입간수도 좀 하시고. 저질에겐 존중 따윈 필요 없죠.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냥 삔 거예요. 어떻게 걷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거 걸을 수 있다고요. 예민해져 고집 부리는 명의를 번쩍.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희태. 사랑은 소리가 없습니다. 꽃잎 떨어지는 거 좀 봐. 다시 오지 않을 둘의 시간. 다음 주 주말 전엔 또 만나야 한다. 아버지가 자꾸 만나라고 시켜요. 역시 촉이 좋은 명의. 창화실업 딸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저 사실 수련 씨 맞선 자리에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호텔 앞 교통사고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사실 희태는 그날 고민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수련 씨를 기다리는 내내 생각했어요. 맞선이고 뭐고 아까 그 여자한테 말이라도 걸어볼 걸. 그런데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당신이 좋았다는 말. 창화실업 이수련이 아니라 속말자 김복순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별일 없었지? 또 보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뒤 계속 거짓말 하는 것이 조카 거시기 해갖고. 하지만 그쯤 하면 됐어. 어차피 맞선도 그 새끼들 풀어주는 조건이었고. 만남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 약간은 실망한 명의의 표정. 수련아! 쪼까 내려와 봐라! 수련아, 싸게 와봐. 황 과장님 댁에서 귀한 선물이 왔어. 선물? 뭔 놈의 선물? 수련 명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드님이 이걸 다 직접 갖고 왔어야. 맞선남 황희태?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수련 씨. 님은 꿍꿍이로 왔냐? 네 꿍꿍이 물어보러 왔는데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일을 벌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나의 목적과 계획은 심플해. 니랑 결혼 안 하는 거 네가 먼저 했잖아.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점 잡힌 건 너야. 난 그냥 네가 한 집만 폭로하면 그만인데. 해야 그럼? 못났다고 같이 장단 맞추고 앉았어? 영희 씨까지 곤란해지잖아. 니랑 명이랑 뭔 상관인지. 좋아하니까. 뭐, 명희를 네가? 내가 명희 씨를 왜? 아야, 명희는 그냥 나 대신에 퇴짜 맞으러 나간 거거든? 역으로 비꼬는 희태. 그러게 퇴짜가 목적이었으면 네가 직접 나오지. 왜 명희 씨 같은 사람을 대타로 내보내서 일을 귀찮게 만들어? 진짜 웃겨본다. 시방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찝쩍대지 마야. 명희는 니한테 감정 일절 없어야. 아니 싫어해. 하지만 네 말은 영 신뢰가 안 가네. 딱히 타인한테 관심 두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서. 돈 땜시 만난 거예요. 명희 그동안 돈 벌라고 니 억지로 만난 거라고. 이번엔 승리를 확신하는 수련. 네. 설마 명희가 니 좋아갖고 만나기라도 하는 줄 알았냐? 아니 저건 또 왜 저런데? 아이고 저 곳에 사랑 싸움이라도 했는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메 내 정신 좀 봐봐라. 하마터면 저 빈손으로 보내볼 뻔했네. 음식 사는데 쪼가 기다려요. 괜찮은. 두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리 삔 건 좀 괜찮아요? 보고 싶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미안한 마음. 희태씨. 그때 손을 꼭 잡는 희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 하지만 절대 놓아주지 않는데 그때 이대로 들키고 마는 걸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명희 씨. 뭘 이런 걸 다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혈색 하나 없는 명희의 얼굴. 또 놀러 오고요. 네. 희태가 준 비밀 쪽지. 당분간은 결렬 상태로 현장 유지하려고. 니 설마 계속 거짓말 오겠다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 건원 만나러 간다면은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 오케이요. 아따 어차피 맞을 왜 단물 좀 더 쏙 빨고 몰아서 시게 맞으면 된게. 으유 미쳤어. 그러다 나중에 덜 커지면 그때 어쩌려 그러냐 진짜로. 아따 몰라. 나 뭐 하나만 묻자이. 뭐? 니 혹시 황인태 좋아해? 아니? 그제? 나가 드는 차가 못하게 얘기를 탁 해뒀어. 뭔 얘기를 탁 해? 닌 돈 벌려고 만난 거지 아무 감정 없다고. 니 진짜로 그렇게 말했냐? 예, 왜? 설마 니 떠보기로 했냐? 아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만남 장소가 적힌 쪽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명희. 결국 다시 만나게 된 둘. 명희 씨. 사과하려고요. 그간 속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왜 해요? 속은 사람이 없는데. 알면서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못 보잖아요.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 말은 만나자고요? 계속. 저는 희태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창원 실업 딸도 아니고. 알아요. 응급실 쌈딱.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녀고요. 고등학교도 중퇴라 검정고시 봤어요. 이 정도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희태. 전 혼의 자식이에요. 어머님 반무대 가수셨고요. 놀라는 명희. 근데 뭐 그게 나빠요? 덕분에 강하고 웃긴 사람들로 잘 컸잖아요. 희태군인가? 수련이? 아직 둘이 못 만났는가? 데이트라고 나갔다고요? 그렇게 진짜 수련을 찾아간 희태. 존경하는 민주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구경꾼 강관자가 아닌 대학의 주인 민주화의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여 물러나라! 뭐냐? 네가 여길 왜 오냐? 와야지. 나랑 너랑 데이트 있다며. 데이트란디요? 하지만 더 강하게 발언대에 나섰다가 그만. 명희 씨. 뭔 일이요? 뇌진탕이라니. 아니 나 남시롱도 안 한디 이 썩을 놈이 막무가내 끌고 와버리자네. 내가 옥상 난간에서 나대다가 자빠졌어요. 그치? 아야 네가 잡아서 자빠진 거거든. 둘 다 조용히 해봐. 뱅이야 나 빨랑 좀 태연 좀 시켜줘라. 시방 시가 한참인디. 아 끝까지 영웅놀이네. 거기 너 하나 없어도 잘만 돌아가. 어? 아이 진짜 그만해라 진짜. 아이 그만해. 니 진짜 좀 싸우지들 말고 해. 네. 그냥 막. 하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그만해라. 뭐라고? 그만해. 니 지금 찼냐? 뭐 아니 안 쳤는데? 딱 봐도 그 둘이 비슷하잖아. 그런 아들이 또 티격태격하면서 잘들 산다고. 수련 오빠가 한 말이 생각난 명희. 어쩌면 자신이 저 둘 사이에 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명희 씨 절대 기다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마침 병원에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딱. 수련이는요? 몰라요. 어디든 갔겠죠. 우리 일단 밥 먼저 먹고.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수련. 갑자기 싫어요. 뭐가요? 그만 만나자고 할 거잖아요. 빙고. 싫어요. 집안끼리 결혼 얘기 오가는 거 알고 계셨어? 희태 씨나 수련이나 앞으로 풀 문제도 복잡한디 나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명희 씨 마음만 말해줘요. 그럼 내가 간단하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희태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저 유학 가요. 어제 못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한 달 후에 가요. 희태 씨 만나러 맞선 나간 것도 다 비행기 표값 때문이었어요. 가서 언제 오는데요? 거서 쭉 눌러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근게 여서 더 미련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명희 씨. 이미 시작해버린 희태의 마음. 하지만 명희는 안 됩니다. 만나서 즐거웠어요. 진심으로. 한편 한 달이요? 현재로선 한 달도 굉장히 낙관적인 소견입니다. 이렇다 할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고향이 돌아가고픈 친구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지만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이송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 불가능을 떠나 의식 없는 환자로선 서울이나 광주나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겠다는 건 오자분의 욕심 아닐까요? 한편 수련 친오빠의 개업식 날. 올 사람 더 없지? 그러면 난 가볼라네. 아이고 황 과장님. 그 타이밍에 딱 등장한 기남과 희태. 이거 개업 인사가 늦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이 고맙네. 웜에 어쩔까. 저리 귀한 걸 자꾸 저 갚을 틈도 안 줘버리시고 아따 참말로. 이미 댁에서 제일 귀한 따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도착한 명희. 명희야 손님이 이리 많을 줄을. 아이 뭘 이런 걸 사왔어.
외국약 특허를 사서 직접 제조를 한다. 이게 수입보다 더 이문이 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의약품 자체 수급이 가능해지면 국력에 보탬이 될 겁니다. 참 훌륭한 아드님 두셨습니다. 말로만 일사천리지 갈 길이 구말립니다. 이놈의 그 제약 공장이 만만히 알고 덤볐더만. 요놈의 그 돈 잡아먹는 괴물이더만요. 마침 처가에 괜찮은 투자처 찾는 분이 있는데 저희야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남의 일 아니고 가족 일 아닙니까?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두 집안. 우리 사돈 총각 되실 분인데. 아, 너도 커피 2잔이요. 자, 가요. 수찬이 매제대다 넣고. 사생아. 들어본 게 권양사생아도 아니고 기생집 아들이라더만. 수찬네도 참말로. 아니 지그딸이 아무리 천망지축이어도 어떻게 저딴 근본도 없는 놈은 뒤. 자신처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며 살아온 이태. 전 혼의 자식이에요. 근데 뭐 그게 나빠요? 덕분에 강하고 웃긴 사람들로 잘 컸잖아요. 요 커피 2잔이요. 아따,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여기 경리? 수련이 친구예요. 나도 저기서 커피만 타는 게 그 다방 아가씨인 줄 알았네. 아, 이뻐서. 내 손님이요? 단번에 쫄아버리는데? 그래요? 명희야, 나가자. 나가 바래다 줄게. 맛있게 드시오. 조금은 저희도 볼 일이 있어서. 그 순간을 매섭게 쳐다보는 기남. 명희. 아이 새끼들이 내가 취조를 하랬지 도축을 하랬어? 요즘 같은 시기에 일치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살려주시오. 살려주세요. 그때 불현듯 생각난 명이라는 이름. 저 참말로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참말로 잘못 없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금방 다시. 됐고 사람 하나만 붙여봐라. 아, 저번에 말씀하신 학생의 간부라면 이미. 아니, 아주 강한 촉견 대공수사과 과장. 우리 아들로. 인자 벌써 5월이네. 시간 빠르다. 이제 독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명이 5월입니다. 예, 누구셔요? 방문자는 다름 아닌 희태. 아니, 그보다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명희 씨 저 어딜 들어와요? 집안에 시골 다 있는데.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나가 한 말은 다 흘려들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숙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빠! 너희 미친나. 우리 선생님한테 뭐 하는 짓이오? 선생님이요? 아따, 오늘부터 오빠가 나 과외 주기로 했단 말이오. 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게 된 희태. 술은 좀 하십니까? 딱 한 잔만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완전히 뻗어버린 희태. 늦밤이 돼서야 정신 차린 희태. 취하셨어? 야밤에 뭔 기타를. 저 멀쩡한데요? 잠깐 옆에 앉았다 가면 안 돼요?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자꾸만 명희 씨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러고 곤란하진 않았는데. 명희 씨 말 듣고 독일로 떠나기 한 달 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제가 두려웠던 건 한 달이란 시간이 아니라 이 한 달 후에 받게 될 상처더라고요. 전 명희 씨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 하여튼 나쁘끄는 소리 잘 듣. 그때 희태가 건넨 5월의 특별한 제안.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 드디어 날짜를 정해주는 부원장. 오케이. 다음 주엔 전원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장석철 환자하고는 대체 무슨 관계요? 서류봉개로 가족도 아니고 혼인관계도 아닌데 일하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찬이 궁금해지네. 뭐 피해자와 가해자. 그 사이 훈련을 받던 중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이등병 경수. 뭐하냐? 이병 김경수 내놔. 지옥 같은 이곳. 고문관 이 새끼 이거 와 꼭 한 발짝씩 늦어가 사람 속을 뒤바지게 만드노. 얼씨구. 편지 밖에 계신 동지들이랑 접선이라도 하시게. 넌 앞으로도 쭉 편지 전화 금지다. 대답! 네, 알겠습니다. 자, 신규 때부터 유학 타령하지만 기어코 가는구만. 드디어 사표를 쓴 명이. 아야, 니 이거 사직서 내고도 한 달 다녀야 되는 거 알지? 가기 전까지 바짝 일하다 갈 텐께 걱정하지 마시오. 명희가 독일로 떠날 준비를 밟아가고 있던 사이 수련 내에선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아따 잘못 걸었단께. 아 시방 요것이 몇 번째요? 이모, 누군지 알아요? 아니 그것이 아침부터 주구장창 같은 놈이 전화를 해갖곤 뭔 출판사냐고. 그거 나도 받았는데. 암호명. 지혜 출판사 아니에요? 수련아! 나 잠깐만 좀 나갔다 올게. 작가님, 지혜출판사예요. 알고 보니 도망 다니고 있는 선배였는데.
누가 안 쫓아오게 천천히 좀 먹어요. 신발도 좀 벗고. 언제든지 잡으러 올 수 있는 상황. 학교 상황은 좀 어찌냐? 의용 교수건에선 계엄철에도 투쟁 방향 틀 거예요. 조대하고도 계속 연대 중이고 어떻게든 선배들 빈자리 땜빵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 마쇼. 그때 원석 학생 안에 있는가? 전화 왔어. 그 뭐시오 상민이라는디? 상민이요? 반가운 이름. 급하게 문을 열려던 그때 이름 얘기한 적 없죠? 원석아, 좋게 가자. 뭐래요? 빨리 가요! 헛기침도 그 정도면 폐병 아니요? 서점에 가서 시집을 읽어도 괜찮고? 오후에 병원에 방문한 이유가 궁금한 명희. 그래서 오늘 병원에 왜 오셨는지는 뭐 끝까지 말 안 하시게요? 참 별일 아니라니까요, 그러시네. 말 못할 이유가 대체 뭐래? 먼저 대답하시면 저도 대답할게요. 대답이요? 저 술 다 깼거든요. 한 달만 사귀자는 바로 그 제안. 나중에 술 깨면 그때 대답할게요. 참. 그만 가셔요. 오늘도 대답 안 하시게요? 이따 공부도 해야 오고. 내일은 시간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진짜로요. 내일 어디 갈 데 있어요. 나도 갈래요. 부딘 줄 알고 같이 간대? 나는 가면 안 되는 데인가? 그러시든가 그럼. 본인이 먼저 간다 했어요. 그 사이 색다른 곳에서 마주하게 된 애비 시아버지와 며느리. 예상치 못한 데서 다시 만나네. 여기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좀 들지. 이제 또 배 같은 데 내야 버틴다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상대는 베테랑 황기남. 같이 있던 수배 학생 말하는 거면 잡았어. 도망가 봤자 광주에선 기남 손바닥 안. 내부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편인가 봐. 의심도 않고 바로 덥석. 일부러 감시한 거요, 나를? 예비 며느리에 대한 시애비의 관심이라고 해두지. 누가 당신 며느리인데? 그런 예비 며느리를 귀엽게 바라보는 기남. 무서운 얘기 하나를 해주는데 혹시 봉덕양조라고 기억하나? 한 10년 전에 호남 쪽에서 주름 잡던 회사였는데 근데 한창 전국 사업으로 확장한다고 중정에서 근무하던 사위까지 들이면서 애를 쓰다가 삐끗하더니 결국 회사는 세무조사에 시달리다가 문 닫고 사위는 전남으로 자천당했어. 힘이 없는 자는 죽는 게 당연한 시대. 이쪽 방식이라는 게 다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굳이 강요를 하지를 않아. 그쪽으로 갈 때까지 천천히 주변부터 말려 죽이는 거지. 말 안 들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말.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그 말려 죽이는 놈보다 꿋꿋이 버티는 놈이 더 나쁜 놈 같거든. 하지만 여기까지가 내 한계니까 다음부턴 선 넘지 않게 조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마냥 행복한 둘. 일단은 삶은 계란, 그리고 목 막힐 때 마실 사이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르면서 소풍 가방 싸왔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설레는 명희. 명희 씨 보는 날이 소풍 가는 날이지 뭐. 그렇게 찾아간 곳은 오빠니다! 명희를 마녀라 부르는 아이들. 방금 명희 씨 보고 한 말이에요? 전번에 예방접종을 해서요. 수녀님! 못 오나 했는데 한창 바쁠 때 온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 저는 명희 씨 애. 의사 선생님이요. 제대로 선수 치는 명희. 오메, 의사 선생님이셨어. 잘 됐네. 안 그래도 봐주실 아들 몇 있는디. 하지만 명희 씨, 저 환자 못 봐요. 말했잖아요. 저 아직 졸업도 못했다니. 국시도 붙었고 졸업은 대학가야주 나가려고 미뤘다면서요. 소풍인 줄 알고 왔다가 제대로 낚인 희태. 아니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 나가 뭐 수술을 하랬어? 애기들 아픈데 어디 없나 간단히 검진하는 정도는 학교 다닐 때도 다 했잖아요. 그렇게 개업하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룬 희태의 어린이병원. 그 이쁜 의사 선생님이랑은 뭔 사이래? 수녀님이 뭔 남녀관계에 관심을 갖고 그래요. 오메 맞아. 남녀관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랑 여자니까 남녀관계지. 그럼 뭐. 그때 명희 씨, 애가 이상해요. 무슨 이유에선지 아픈 아이 앞에서 얼어버린 희태. 희태 씨. 사실 오래전 그날 시위하다 다친 동료를 데리고 희태를 찾은 절친 경수. 야, 인간적으로 시험 기간에는 병원을 가라고. 병원을. 알잖아. 병원 못 가서 여기 오는 거. 그거 살살 좀. 지금 대학병원 가셔도 이거보다 살살 잘 꿰매주는 사람 없어요. 얘가 우리 학교 의대 에이스예요. 화타. 확 주댕이를 꼬매발란게 뭐 수배자 전문 화타? 야매짓 하다가 학교에서 소문나서 잘리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책임져야지. 넌 진짜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또 데리고 오지 마. 하지만
희태야, 석철 씨 좀 살려줘.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한 학생 석철의 상태. 맥박이 약해. 출혈량도 많고. 요 앞에 의원 있지. 문 두드리면 안에 사람 있을 거야. 내가 보냈다고 해. 아는 선배야. 그렇게 희태의 지시로 의료품을 구하러 가다 그만 군대로 끌려가 버린 경수. 제발 누구든 와라 좀. 희태 씨. 친구는 군대로 끌려갔고 다친 학생은 이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희태 씨. 처음 보는 희태의 슬픈 모습. 아픈 사람 고치고 싶어서 들어온 길인데 제가 건들면 다 망가져버려요. 희태 씨 마음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정은 신이 하고 우리는 신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희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명희. 한편 가족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가족한테 부끄러울 짓 한 적 없어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집안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 하지만 그쪽 도움받기 위해였다. 더는 발을 뺄 수 없는 상황. 까딱하면 넘어질 판에 된 바람 막아준다는 제안을 어찌 거절하겠냐? 사방에서 벼르는 놈 천진디. 딸내민 틈만 나면 화약 쥐고 불구덩이 뛰어들고 도대체 나한테 뭔 선택권이 있단 말이오? 아버지! 이미 쏟은 물이요. 오늘 네 오래비 그 짝소 다리 낮은 투자자 만났다. 우리 세 가족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떨어지면 잡아먹히는 거야. 이제 이 혼인을 지켜야만 하는 수련. 얘부터 혼자 갈게요. 왜요? 같이 가요. 이거 바로 코앞인데. 바로 코앞인 게 혼자 가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명희를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는 희태.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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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속으로 돌아봐라 했는데 들렸어요? 대답. 한 달만 사귀자는 그 제안. 내일 할게요. 아마도 결심이 선 것 같은 명희의 밝은 표정. 내일 나 근무 끝내고 대답할게요.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미소로 답하는 두 사람. 그 사이 희태와 명희의 은밀한 사이를 알아버린 기남. 이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수련. 여보세요? 야, 이수련. 니 그제는 어찌 된 거냐?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나가 일이 좀 생겨서. 이따 나 근무 전에 잠깐 얼굴 좀 볼래? 희태에 대한 감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한테 쪼까 할 얘기도 있고.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 선약이 쪼까 생겨서. 한편 명희 아버지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불길한 그림자. 지금 소리 됩니까? 쪼까 걸립니다. 한 15분 정도요. 먼저 좀 안 달란가? 배터리만 갈라는데. 주시오. 범상치 않은 시계. 청와대? 과거 악연이 있었던 두 사람. 야, 이게 누구요? 현철이 형님 아니야? 어떻게 잘 지내셨어?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용건이나 말이야. 우리 사이에 뭐 용건은. 배터리 가는 김에 얼굴 한번 보는 거지. 고향 사람끼리. 형님네 딸내미 요새 아주 잘 지냅디다. 이건 경고입니다. 딸내미 간수 좀 와서 이제 아도 아닌데 나도 못 봐줍니다. 돈 안 받은지 또 봅시다. 어제 보안대에서 네 아버지 만났어. 우리 집 사업에 너그 집안 관여하게 된 거 니도 알고 있었냐? 알았겠냐? 우리 공장 한 달 후에 완공이래. 그때까지만 지금 관계 유지하자. 그 이후엔 네 하라는 대로 할게. 공장 잘 돌아갈 때까지 약혼도 하고 사업도 자리 잡아야 되니까 뭐 결혼도 좀 할까? 어? 비꼬지 마라. 시방 나도 환장하겠으니까. 알았어. 그럼 안 꼬고 얘기할게. 싫어. 우리 가족은. 너 그렇게 다 내 탓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한이태. 솔직하게 밝히고 책임은 반반. 지금 당장 모면하자고 선은 넘지 말자 우리. 희태를 막지 못하면 결국 수련의 집안은 위험해지는 상황. 그 장석철 한다 이송환 응급차는 서울서 사설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전원 일자에 차질 없이 이송해 주셔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에? 다 끝났어라? 석철의 이송이 확정된 순간 이 소식을 들은 경수. 이 이송이 널 군대에서 꺼내줄 수도 누워있는 석철 씨를 일으킬 수도 없겠지만 그날에 멈춰선 우리에겐 조그만 진전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는 그날 그어놓은 선에서 한 발짝씩 나아가 보려고. 희태 씨. 드디어 바로 결정의 순간. 네. 수련이랑 약혼해줄 수 있어요? 사랑보다 수련을 지켜주기로 한 명희. 그런 5월이 오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아갔을 사람들의 이야기. KBS 드라마 5월의 청춘 꼭 정주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